이번 시간에는 지정된 근거가 없어서 황당한 사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됐으면 공도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요. 등재되지 않았지만 소유권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등이 제한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데, 그런데 지정된 근거가 없어서 아주 황당한 사례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결정이 됐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래서 이 1990년도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2층짜리 건축, 신고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그때 건축 허가를 해줄 때 예정도로로도 가능하니까 했고, 그 도로, 그러니까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예정도로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근데 이제 여기가 대로고요. 이 밑에가 30m짜리 대로고, 여기가 8m짜리 도시계획도로, 여기도 8m짜리 도시계획도로, 여기다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건축허가를. 그런데 그때 당시는 90년도 당시는 이 도시계획도로도 안 돼 있고 이 도시계획도로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정도의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준공으로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2003년 무렵에 이 도로는 만들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완성이 되고 이 도로는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를 폐도를 시켜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3년에 폐도가 됐습니다. 2003년에. 이 도로는 그리고 건물은 여기 코너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문제될 건 없는데 이거 하나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그러나 현황도로가 여기도 있고,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이렇게 있던 건데, 여기는 완공되고, 이쪽은 학교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차장. 이 건물이 갑자기 불법 건물이 돼버린 셈이 됐죠. 이 예정도로를 20년 이상 주민들이 사용했던 거거든요. 관습상 도로로 사실상 사용했다고요. 그러면 77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주는 언젠가 보상해 주겠지 그러고 토지주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고, 주민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거고, 건축허가는 이 건축물은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03년에 학교와 시가 협의를 해서 이 도로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 현황도로가, 이 건축허가를 받은 현황도로가 건축법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거나 아니면 2003년에 이 건물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이거 폐도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법도로는 폐도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주민 공람만 하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의 맹점이죠. 미비죠. 그래서 이 건물은 졸지에 이제 불법 건물이 사실상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건물 소유자는 어렵게 이쪽이 현황도로를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4m를 확보를 했는데, 4m를 주의토지 통행권. 문제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막다른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길이가 35m가 넘어요. 그럼 이거 확보해야 될 게 몇 m죠? 6m예요. 6m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것도 완전하지 못한 건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툼도 지금도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까 2003년에 폐도를 했으니까 도로 소유자는 당연히 이제
이 관습상 도로를 20년 썼지만 자기 땅이라고 해서 원상회복해가지고 재산 가치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런 일을 시나 아무도 나서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참, 두 번째 사례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이것도 30m 큰 도로예요. 30m. 그런데 여기서 약 한 200m 정도를 가 8m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이. 근데 여기 200m 끝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학교를 만들 때, 학교는 도시계획 시설이잖아요. 도시계획 시설. 그런데 국립이나 공립이었으면 문제가 적었을 텐데 이게 또 운 나쁘게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다 보니까 또 법률이, 그러니까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이 되지만 이걸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학교시설지원법에 의해서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교육청과 사립학교로 권한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서 사실상 권한이 없어요.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학교를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 진입로를 임시로 사용을 했고, 임시로 이 앞에, 이 학교 정문 앞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어요. 예정도로가. 그러니까 준공 후에, 이 학교 준공 후 몇 년 후에 이 예정도로를 만들어서 정문을 일인했어요. 정문을. 그러면 이 도로를 폐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폐도를 지자체에서 폐도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유치원 허가를 내줬어요. 유치원 허가를. 그러면 이 도로가 뭡니까? 공도 맞지요, 공도.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는 이걸 공도라고 지금도 5년 이상 인정하지 않아요. 왜? 유치원이 허가를 받을 때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허가할 때 예정도로로 허가를 해주고 준공 때는 이것이 현황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도로를 지정하지 않고 건축법도로 지정하지 않고 준공해줘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지자체 잘못이죠. 근데 이 잘못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냐? 이 도로 옆에 있는 땅주인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어떤 땅 주인이 여기다 다가구 주택을 지었어요. 허가를 넣었어요. 불어놨어요. 진입로가 없다고. 그런데 또 우스운 것은 다가구 주택을 짓기 전에 창고 허가는 났었어요. 이미 창고 허가가. 그러니까 이 토지주가 창고 허가를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 허가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건축사와 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걸 취하를 하고 다가구 주택을 새로 넣으라고 하니까 또 그대로 따랐을 거 아니에요, 허가 신청자는. 근데 그대로 따라서 몇 달에 걸쳐서 서류를 정리해서 갖고 들어가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허가 담당자가. 그 새로운 담당자는 이게 진입로가 아니다.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불허를 해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4년 동안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우셨지만 허가권자가 진입로를 허가 신청자인 건축주한테 부여하는 목적이 뭐예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이라고요. 그거 외에는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자한테 요구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허가권자인 시장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 도로 소유자의. 근데 이 도로 소유자가 누구냐? 유치원 원장이에요. 유치원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준공할 때 자기 땅으로 해서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준공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 땅 주인들은 멀쩡하게 4m, 8m 도로가 있고 포장이 돼 있고 그 지하에 공공시설이 매설, 하수관로가 다 매설이 돼가지고 있고 지금도 학교는 이 후문으로 수많은 차량과 학생들이 드나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허가권자인 시장은 공도가 아니다.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뻔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허가 신청자가 전부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국가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는 손을 놓고 있단 말이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은요, 대법원은 이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근거가 없다. 에? 그러니 허가권자인 시장이 불허한 것은 맞다. 불허 이유가 뭐냐? 사용승낙 받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가 신청자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이거 공도 맞잖아요. 당초에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공도 맞는데도 그럼 못하겠다. 그리고 이 유치원, 그러니까 이 도로 소유자가 사용승낙에 대한 대가를 적당하게 달라고 하면 사용승낙 돈 주고 받아야죠. 근데 아예 못 해주겠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럴 때 국가가 나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도로가 있는 건데 묘하게 그 시는요, 이런 도로는 조례도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지자체 건축조례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 160여 개 지자체, 그러니까 290개에 가까운 시군구, 229개 정도 되는 시군구에 다 건축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도로는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는데 지자체 160여 개 중에 절반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례도로 지정도. 그래서 이런 황당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지역에 주로 있습니다만 우리 전원주택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전원주택 지을 때도 나는 사업부지만 사고 진입도로는 포장되어 있으면 그냥 안심하고 사지요. 그런데 비도시 지역 현황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황당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어요. 팔았다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4m 이상의 공도. 마을과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 근데 이게 단지 내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포장이 다 돼 있어요. 포장이. 근데 여기에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가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자체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이 땅에 건축허가를 넣으려면 이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분양을 할 때 만들어진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민사적인 문제이고 행정에서는 여기가 포장도로가 돼 있으면 문제를 안 삼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는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면 이 단지 내 도로를 시한테 기부 체납을 하거든요. 기부하면 시가 받아들이는 게 기부 체납이잖아요. 근데 시군구가 이걸 관리하기 싫으니까 관리하려면 예산 들어가고 하기 싫으니까 안 받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는 이걸 분양을 할 때도 진입도로를 이 분양업자가 기부 체납하기 싫어서 자기 앞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시가 기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분양업자 지금도 이 도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경매당해 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어떡할 거냐? 자, 이런 황당한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다. 이미 저질러지는 건 뒤에 공부하고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약서에다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 도로, 그러니까 진입로 소유자에게 잔금 전까지 건축법 도로로 만들어 줘라. 건축법 도로는 2조 1항 11호 남옥에 있는 지정도로도 있고 45조 1항 단서에 의한 조례도로도 있고 또 지정해달라고 하면 지금은 지정해달라고 하면 지정해줍니다. 이걸 지금은 옛날에는 기부채납도 안 받았으니까 지정 여부를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소유자가 도로 소유자가 지정해주세요 그러면 지정해줍니다. 지자체는 소리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지정해주니까 계약서에다가 지정해주는 조건으로 잔금 치르겠다 라고 해서 도로 소유자가 분양업자가 되든 아니면 매도자가 되든 이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건축허가나 신고가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미만의 도로일 때 1. 미만이더라도 4m 미만이더라도 지정한 근거가 있거나 지정을 하면 문제없다. 이것도 지정을 하면 이제 공도가 되는 거죠. 공도가. 이때 뭐 지목이나 뭐 분할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지만 개발 행위를 가게 되면 분할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옛날에 분할 안 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것이 지정을 한 근거가 있다면 그 건축허가나 신고 서류에 보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공도 찾기에서 설명드렸죠. 현장 조사서 그리고 배치도를 보면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진입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때 지정한 근거가 있다면 4m 미만이라도 이걸 활용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행령 3조 3호 1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곤란하다는 게 나오죠.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보면 4m 이상이 원칙이나 지형적으로 곤란하면 하는 예외가 나오죠. 이게 이제 대통령령에 가보면 3m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지형이 뭐 양쪽이 낭떠러지라든지 그래서 도저히 1m, 3m 이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는 3m만 가지고도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호. 2호는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10m 미만인 경우에는 2m 너비면 된다 그랬죠? 10m가 넘으면 미만이면. 그 다음에 35m 미만이면 3m. 그냥 결국은 4m 미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법 44조 접도 의무의 1항 단서를 이용하는 거. 1항 원래는 어떻게 돼요? 접도 의무는 4m 이상의 도로에 2m가 접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단서에 보면 1호에 이렇게 돼 있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봐서 자동차 출입이 또 보행이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이 인정하는 경우, 이게 애매한 거죠. 사실상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이의가 있으면 인정이 안 돼버리는 조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민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의가 있으면 현황도로 소유자의 이의가 없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언제 그런 민원이 토지 소유자의 이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44조 1항 단서 1호는 사문화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호는 뭐죠? 2호는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이것도 사실상 사문화된 것인데 어떤 경우는 가능하느냐? 그 토지 주변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거 한쪽은 공원이고, 한쪽은 뭐 광장이고, 또 뭐 한쪽은 뭐 유원지고, 이래서 도로를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공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공지, 공원, 광장, 유원지 같은 거가 있어서 이 허가 신청자가 도저히 만들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굳이 따지자면 뭐 전체 허가 신청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상 사문화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해오는 현황도로, 다섯 번째. 그리고 이제 현황도로 인 경우에 건축 우태선을 이용하는, 4m가 안 되면 4m로 늘리고, 막다른 도로는 2m, 3m, 6m 늘린다고 그랬죠. 이런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거, 이건 뒤에 또 설명 나옵니다. 현황도로를 이용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조례도로. 그 다음에 7번째는 비도시 면적. 비도시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4조부터 46조를 지정하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4조에서부터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이 접도 의무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5m 또는 3m 정도의 사실상 통로가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도시 읍동지역. 비도시 읍동지역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완화. 그래서 이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로를 이용하는 경우. 비도시로 오면 농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는데 그 농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현황도로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 하나만 강조를 하면, 시장 군수가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놨다면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경지정리를 하게 되는데, 경지정리를 하면 농로를 3m 이상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까지도 한 그런 경지정리에 대한 농로가 있어요. 이것은 뭐 거의 100%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의 제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 것 중에 하천의 제방. 하천의 제방은 원래 4m 이상으로만 돼 있으면 사용 승낙이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사용허가가 4m 미만일 때는 혹시 제방에 자동차 출입 때문에 제방이 유지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방 도로는 유지 관리자의 동의 또는 사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도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4m 미만의 도로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현황도로로 탈출할 때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아까 황당한 사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4m 미만의 조그마한 도로에 여러분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